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실감나는 스토리로 알려드리는 진아쌤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급식을 먹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또 역사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재미있는 강의를 약속드리면서 그럼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류 역사의 99.8%를 차지하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데요. 돌을 떼어서 만든 도구, 뗀석기를 썼죠. 자, 뗀석기 중에서 중요한 유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주먹도끼와 승배찌르기입니다. 주먹도끼는 아랫부분을 잡으면 날카로운 끝부분을 이용할 수가 있고 윗부분을 잡으면 아래의 뭉퉁한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도구였다고 해요. 그리고 주먹도끼에서 더 발전한 승배찌르기는 이렇게 나무 막대기와 결합해서 마치 창처럼 쓴 것인데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 인간이 호랑이나 곰, 치타보다 아니 그 어떤 동물보다도 더 잘하는 운동은 과연 뭘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1번 달리기, 2번 높이뛰기, 3번 던지기. 자, 과연 정답은? 네, 바로 3번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던지기를 잘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구나 야구, 핸드볼 같은 경기를 호랑이나 곰에게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공을 던지기는커녕 제대로 잡지도 못하겠죠. 자, 그럼 진아쌤이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던지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승배찌르기가 발명되고부터 우리 인간은 비로소 제대로 된 사냥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강하고 또 정확하게 던질 줄 아는 우리 인간에게 승배찌르기는 엄청난 발명품이었거든요. 이 승배찌르기는 주먹도끼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막대기와 결합해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석기인들의 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우리 조상님들은 주로 사냥이나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을 했고요. 사는 곳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동굴 또는 지금의 텐트와 비슷한 막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딱 자리를 잡고 살다 보면 주변에 살던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사냥감들이 우리 인간이 무서우니까 어느새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나무 열매도 따먹다 보면 다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늘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몸을 녹이고 싶거나 고기를 구워야 하거나 맹수를 쫓아내야 할 때면 불을 피워서 아주 슬기롭게 사용을 했죠.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는 경기도 연천 전곡리를 비롯한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한능검 시험에 나올 땐 뗀석기 같은 쉬운 단서가 함께 제공이 되니까요. 유적지 이름 외우시느라고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이 쿨하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석기 시대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뗀석기를 발전시킨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네, 간석기는 돌을 갈아서 만들어서 간석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대표적인 간석기인 갈돌과 갈판이 있네요. 아, 그런데 왜 멋진 무기가 아니라 갈돌과 갈판이 대표적인 간석기일까요? 네, 그건 바로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 즉 농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풍년까지 들면 네, 곡식이 많이 생기죠? 그럼 그걸 보관할 그릇도 필요하겠네요. 바로 빗살무늬 톡입니다. 빗살무늬는 겉면에 빗으로 긁은 것 같은 무늬가 있다는 뜻인데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대표 유물입니다. 자, 아무튼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짓다 보니 이젠 더 이상 떠돌이처럼 이동 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정착 생활을 하는 김에 주변에서 동물들도 좀 잡아다가 기르기 시작했죠. 네, 바로 가축을 길러서 활용하는 목축입니다.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인 댕댕이, 네, 강아지들은 신석기 시대에 길들여진 야생 늑대가 바로 조상이었고요. 우리가 고기를 얻는 돼지나 소, 닭 같은 가축들도 원래는 모두 야생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드디어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가락바퀴를 이용해 동물의 털에서 실을 뽑고 뼈바늘을 이용해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었던 거였죠. 참고로 가락바퀴는 중간에 나무 막대기를 꽂아서 마치 팽이처럼 돌리면서 실을 꽂는 용도였는데요. 만약 우리가 손으로 직접 실을 꼬아서 만들려면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팽이의 원리를 이용해 실을 꼬아 만드는
가락바퀴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부족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아직 계급은 없이 그냥 현명한 사람이 부족을 이끌어가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참고로 아까 신석기인들이 강가 말고 바닷가에도 모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닷물로는 농사를 못 짓지 않나요? 그럼 대체 왜 바닷가에 살았을까요? 네, 바닷가에는 강가에 비해 엄청 쉽게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바로 조개였습니다. 조개는 여러분들 같은 어린이들도 쉽게 캘 수 있는 데다가 잡는 것도 정말 쉬웠고 바닷가에 잔뜩 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식량 공급이 가능했죠. 그래서 신석기 유적 중에는 조개더미 유적이 있습니다. 신석기인들의 조개 먹방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개를 먹던 신석기인들 중에는 조개로 뭔가 만들면서 장난도 치고 싶어졌습니다. 바로 조개 가면을 만든 거죠. 이런 걸 왜 만드냐고요? 이건 마치 우리가 뻥튀기를 먹다가 이렇게 뻥튀기 가면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건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걸 우린 알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신석기 유적지는 움집으로 유명한 서울 암사동 유적과 조개 껍데기 가면으로 유명한 부산 동삼동 유적 등등 여러 유적이 있는데요. 네, 걱정 마세요. 구석기 시대 유적지와 마찬가지로 다른 쉬운 단서들과 함께 제공되니까요. 굳이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단원의 마지막인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아주 귀한 재료인 청동이 사용된 시대입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것인데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금색에 가까운 색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녹이 슬어서 우리가 아는 그런 비취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아무튼 청동기 시대의 중요 유물은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재료가 귀하고 만들기가 어려워서 지배자만 쓸 수가 있었죠. 청동 거울이나 청동 방울 역시 지배자가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때 청동기는 귀해서 감히 쓸 수가 없었고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반달 돌칼입니다.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녀석이거든요. 간석기임에도 불구하고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분류가 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반달 돌칼은 두 개의 구멍에 줄을 꿰어서 손에 걸고 마치 나처럼 사용한 농사 도구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의 발달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역시 곡식을 담기 위해 토기를 사용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자주 출제되는 토기는 바로 민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와는 달리 무늬가 없고 바닥이 평평하죠. 청동기 시대의 사회는 이제 계급이 생겨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는 계급 사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강한 지배자가 나타나서 고인돌과 같은 큰 무덤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여러 부족들이 하나로 뭉치는 등 세력이 커지면서 나라가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했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0만여 개의 고인돌 중에서 무려 약 4만여 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라니 정말 놀랍죠? 우리나라의 고인돌 중에서 강화도, 고창, 화순 지역의 고인돌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서 큰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